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인사 조금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일 다 잘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 광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보면 그 본연의 차르르한 윤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부 광채라고 하는데 이런 피부 광채는 어디에서 기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요. 밀회라고 당시 김희애 배우님이 워낙 출중한 연기력도 화제였지만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예쁜 피부 표현도 화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양한 개그 프로에서 패러디가 되었는데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맨질맨질한 예쁜 물광 피부도 많이 패러디가 되었죠. 그래서 개그우먼 김지민 씨가 당시에 화장을 굉장히 공들여서 했는데 오일이 아니라 수분젤 몇 통을 쓸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화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인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로 피부 광채를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한다고 피부의 빛이 달라지나? 꼭 피부의 빛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화장을 공들여서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두꺼운 메이크업은 어쩔 수 없이 또 세안 단계에서 피부를 조금 더 건조하게 하는 과도한 세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또 상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벼운 메이크업이 좋고 가벼운 세안이 좋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요새 트렌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근깨가 있는 스타들조차 내 주근깨를 좀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드러내는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는데요. 제가 팬심으로 주근깨가 예쁜 몇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모아 봤어요. 맨 왼쪽은 굉장히 인기 많은 그룹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인데요. 호주에서 오래 살아서 이렇게 주근깨가 조금 많습니다. 화장을 하면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분위기가 오묘한데 화장을 지울 때 보다 자기의 그 얼굴 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개성이라든가 조금 더 싱그럽고 젊고 이런 매력들이 잘 발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쁜 피부 빛깔은 나이가 젊은 분들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워낙 자기 피부 빛깔을 잘 유지하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피부를 얘기할 때 4 가지 요소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색이나 탄력, 결,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부의 광, 글로우 이렇게 4 가지 요건을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피부라고 하면은 이 4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이 잡혀서 이렇게 예쁜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 것일 것 같은데요. 일단 피부의 색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뭐 잡티, 붉은기 이런 것들이 조금 관여하고 잔주름 처짐, 탄력, 모공, 결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이 치료했던 영역이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이 피부의 광, 빛이라는 것은 이 앞서 이 3 가지 요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평가가 조금 어렵잖아요. 뭐 "빛이 난다. 안 난다. 얼만큼 많이 난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피부 과학의 영역보다는 메이크업이나 화장품 업계에서 좀 더 많이 쓰였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피부 과학은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피부를 갖고 싶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피부에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광이 났으면 좋겠어요. 광채 피부요. 속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잡지에서 뭐 레디언스, 헬시 글로잉 스킨 이런 말들로 많이 통용이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은 빛이 조금 이분하게 반사가 되어야 됩니다. 고기만 이분하게 구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빛 반사도 이분해야 되는데 균일한 빛 반사가 어떤 피부에 윤이 난다, 광이 난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물을 눈으로 인지할 때 빛이 반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피부의 상태를 보았을 때 이런 이분한 빛 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 필수 조건이 피부가 조금 촉촉하게 잘 유지가 돼야 돼요. 보습막이 잘 형성이 되는 촉촉한 피부여야 되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각질 세포가 자꾸 정체가 되는데, 이런 각질 세포의 정체가 없이 잘 탈락이 되고 있는 상태가 빛 반사가 좀 더 균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의 빛 반사는 비단 표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진피층에도 빛이 흡수가 되고 반사되죠. 뭐 헤모글로빈, 멜라닌은 빛을 흡수하고, 안에 있는 뭐 콜라겐,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이 빛을 산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나이가 젊을 때는 이 표피의 요소, 뭐 점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모공이 조금 크고 피부결이 거칠고 이런 요소가 피부의 빛을 좀 더 좌우한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은 오히려 이 콜라겐의 친밀도, 이런 것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 진피가 얼마나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중요한 성분들이 잘 조화롭게 건강한 진피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피부의 빛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물어봤어요, 전문가들한테. 환자의 얼굴을 평가했을 때 "어떤 것들이 그 피부의 빛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뭐 여드름, 색소, 흉터, 주름, 홍조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단 얼굴에 조금 넓게 분포해 있는 병변, 이런 것들은 조금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도 이 빛 반사 면에서도 피부에 층층이 작용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각질층 같은 경우에도 피지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또 건조해서 자글거리는 것도 표면이 조금 불규칙하니까 이런 빛 반사가 균일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나이가 들수록 진피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뭐 주름이나 광노화된 피부가 조금 크면은 이 또한 피부에 빛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정말 기승전 콜라겐, 기승전 진피의 건강 상태, 이럴 정도로 얼마나 건강한 진피를 가지고 있는가가 나이 들어서 하는 많은 피부과적 치료에 영향을 주는데요. 실제로 기미 치료만 해도 우리가 기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부의 그 진피 속에 있는 섬유화 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쓸데없이 자극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스킨 부스터를 하건 고주파를 하건 어떻게든 건강한 진피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피부의 빛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 진피가 건강한 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실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어떻게 하면은 쪼금 루틴하게 내 스킨케어 루틴에서 이런 조금 피부의 빛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요소로 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질 세포가 정체돼서 잘 탈락이 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피부의 스킨 턴오버 주기가 28 일로 비교적 잘 유지가 돼요. 피부는 요 기저세포층에서 새 세포가 생성이 돼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고 각질 세포층에서 이렇게 죽은 각질로 탈락이 되는데요. 이 주기가 젊었을 때는 28 일로 잘 유지가 되다가 50 대가 넘으면 심지어 84 일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84 일이면 거의 석 달인데, 석 달까지나 이런 죽은 각질 세포가 잘 탈락이 안 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노화라든가 스트레스, 잘 먹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흡연, 수분 부족, 이런 것들이 내 피부에 어떤 각질 세포의 탈락을 조금 늦추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레티노이드, 비타민 C, 알파 베타 하이드록시산,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은 내 피부의 그 세포 재생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호작용을 잘 받을 수 없는 것도 작용하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제 우리 피부가 다양한 작업을 많이 받는데,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항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잘 바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인자가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각질 탈락에 관여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레티노이드 연고와 알파, 베타 하이드록시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분들 자체가 조금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각질 제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품 선택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요 산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광을 잘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정말 적절하게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고마주나 스크럽 같이 어떤 알갱이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살살 문질러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 산성분을 이용해서 각질 세포 간의 결합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첫 번째 방법은 뭐 힘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최근에는 뭐 자극이 적은 성분들, 알갱이가 작은 것들, 게다가 입자가 곱고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좀 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각질 제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나이가 들면서 각질 세포의 탈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피부의 안색이 칙칙한 것 같아.'라고 느끼셨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 세심 문화죠. 때를 미는 경우에 이태리 타월로 몸에 때를 미시다가 얼굴에 각질도 제거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런 걸 직접 보게 되면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래서 각질 제거는 매일매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제거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뭐 뾰루지가 증가한다거나 피부가 좀 더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이런 식의 조금 더 피부의 예민도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피부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날씨가 변화하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그런 경우에는 피부 상태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각질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 1회 주말을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오늘 자외선을 조금 많이 받다든가 아니면 내일 자외선을 많이 볼 계획이 있다든가 좀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가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스킵합니다. 이럴 정도로 고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스케줄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또 바디용 제품, 그러니까 페이스용 제품은 좀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디용 제품은 조금 알갱이도 큰 그런 스크럽으로 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 쓰시는 것과 바디용 제품은 조금 분리해서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클렌저, 각질 제거 패드, 필링 젤, 토너, 굉장히 다양한 제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제형도 제형이지만 이 제형에 들어있는 성분을 잘 알아야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적 각질 제거를 어떤 성분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서 골라서 하시는 것이 자극이 없이 각질을 잘 제거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성분, 아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분이죠. 뭐 과일, 우유, 설탕에서 추출한 안전한 성분인데, 글리콜산, GA라고 하는 글라이콜릭 액시드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피부의 침투가 좀 빠른 편이죠. 다양한 농도를 이용해서 피부과에서는 뭐 여드름용 스케일링도 하고 다양하게 치료를 하는데 이용해 볼 수 있고요. 농도를 조금 달리해서 고농도의 필링을 해줄 경우에는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습니다. 진피의 섬유화 세포를 충분히 자극하고 진피를 파괴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락틱산이나 만델릭산은 분자량이 조금 커서 표면에 작용하는데요. 이 분자량이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워낙 분자량이 작은 경우에는 침투가 빠르고 침투 깊이가 조금 더 깊이 될 수 있죠. 바꿔 말하면은 피부에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조금 줄이고 필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자량이 큰 제품들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하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질 수 있어서 '내가 자외선을 조금 많이 보고 있다. 혹은 그럴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질 제거 스케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분은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 바하 성분인데요. 살리실산이 대표적이죠. 살리실산은 우리 아스피린에서 유래한 그런 성분이어서 기본적으로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하가 수용성인데 반해서 바하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피지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잘 나는 지성 피부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아하는 수용성, 바하는 지용성, 여드름 피부에는 바하 이렇게 많이 쓰셨을 텐데 각질 제거를 조금 예민한 피부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새로운 성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폴리하이드록시 엑시드 파하 성분인데요. 이 폴리하이드록시 엑시드는 이 하이드록시가 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 능력이 좀 더 탁월하죠. 그래서 보습이 강해서 물광 필링이라고도 불리고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극이 조금 적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에서 유래한 성분이지만 좀 더 내 피부가 예민한 건성 피부라고 하면은 또 하하 성분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라하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라이포 하이드록시 엑시드라고 해서 앞서의 그 바하, 살리실산에서 유래된 그런 성분이에요. 그런데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부에 서서히 침투해서 자극이 적고 일단 그 침투 깊이도 제한적이에요. 또 좋은 것이 산 성분이지만 피부와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산도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성 피부인데 조금 예민해.' 하는 경우에는 이 나하 성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아하, 바하 이렇게 조금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여드름성 피부, 지성 피부에는 이 바하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내 피부가 조금 예민한 경우에는 분자량이 조금 큰 하하나 라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은데 아하에서 유래된 게 파하이고 바하에서 유래된 게 라하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쪽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예민한 지성 피부는 요 성분을 권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건조해서 내가 당김이 많이 느껴지고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하하 성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각질 제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충분한 보습인데요. 각질 제거를 한 이후에는 평소보다 조금 한층 더 충분한 보습을 해 주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로션을 발랐다고 하면은 각질 제거를 한 이후에는 조금 더 꾸덕한 질감의 크림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히알루론산처럼 좀 더 수분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을 보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시카가 들어간 재생크림도 매일매일 바르기에 조금 부담이 되었다고 하면은 각질 제거를 한 이후에는 이것들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한 이후에는 충분한 보습은 세트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수분을 잃지 않고 각질이 잘 제거돼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다시 한번 수복하는 데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성분이 바로 또 이 히알루론산인데요. 실제로 제가 그 가을, 겨울에 많이 애용하는 성분이에요. 물 분자를 굉장히 잘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에도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요런 성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가을, 겨울철에 조금 발라 주시면 기본적으로 수분 증발도 막아 주고 물 분자를 많이 끌어와서 잔주름도 좀 완화되고 보습막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광 주사라는 것은 이 히알루론산 주사를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이 진피의 성분인 섬유아세포를 젊게 만드는 고주파와 더불어서 이 히알루론산은 스킨 부스터처럼 주사해 주는 시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건강한 진피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기도 합니다. 아 흰수염 고래님 안녕하세요. 네. 미간 주름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어 주름이 아주 깊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톡스 맞으시면 얼마든지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때 생긴 표정 주름 사이에 그 주름이 있는다고 하면은 보톡스만으로 조금 교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을 보충해서 콜라겐이 조금 차오르는 시술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네. 피부 결이 좋은 것이 사람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먹는 콜라겐과 주사 콜라겐 효과를 비교하면 대략 어느 정도냐고. 콜라겐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먹는 콜라겐 얘기를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사실 인제 먹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우리 몸속에서 다시 이게 생합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 C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먹는 콜라겐이 굉장히 일부만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이 돼서 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속의 생체 조직에서 콜라겐이 필요한 조직이 비단 피부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콜라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만을 위해서 먹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 그 양의 정도가 굉장히 미미할 수 있고 또 생합성이 다시 이루어져야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콜라겐만 먹지 말고 비타민 C도 같이 보충해서 먹어 줘야 하는 등 쪼끔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주사 콜라겐은 좀 더 즉각적이죠. 우리가 인제 진피가 많이 망가질 때 콜라겐을 양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뭐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발라서 어떤 소기의 효과를 조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양적으로 즉각적으로 주사를 보충해 주는 그런 방법들. 최근에는 콜라겐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간접적으로 콜라겐 생합성을 유도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도 많이 하고 있죠. 좀 더 피부를 위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어 주사요법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팔자주름에 섬섬옥수님 안녕하세요. 팔자주름의 주배력 볼륨을 막고 싶으신데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음. 주배력 볼륨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증강시키는 방법도 좋고요. 사실 인제 '팔자주름만 조금 보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필러도 좋을 것 같아요. 필러 공포증이 워낙 많으셔서 이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저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어떤 볼륨을 복구시켜 주는 데는 히알루론산 필러만한 게 없거든요. 보통 효과는 6 개월 이상 1 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주배력 볼륨을 막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이 볼륨은 우리가 맞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팔자가 딱 차오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내 콜라겐을 자극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빌드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번 생성이 된 콜라겐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 년, 1년 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언제 효과를 보고 싶은지 내 팔자 주름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또 팔자 주름만 개선시킨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지 않는 것이 전반적으로 진피의 탄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런 피부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6 개월 간격 혹은 1년 간격으로 반복해서 맞으시는 게 좋고 주베르 볼륨은 1 달에서 1달 반 정도의 간격을 두고 3번 정도는 받아 주시는 것이 어느 정도 볼륨 증강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서희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너무 건조해서 시술로 도움받고 싶은데 주베룩 리쥬란
비교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베룩은 일단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 주는 스킨 부스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모공이라든가 탄력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쥬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이용해서 주사를 해 주는 건데 피부의 재생, 보습 이런 게 조금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베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너무 건조해. 나는 즉각적으로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리쥬란 주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리지널 리쥬란 주사에 히알루론산 성분을 보강해서 HB라는 제품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덜 아프고 보습력은 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건조한 계절에 좀 즉각적으로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리쥬란 HB를 주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인 님이 스킨 보톡스가 광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킨 보톡스라는 거는 기존의 인제 주름 보톡스보다는 깊이를 조금 얕게 맞으시는 보톡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진피에서 뭐 림프 순환 같은 것도 조금 억제를 시키고 또 뭐 그 기모근 같은 수축도 조금 억제를 시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름이나 이런 거를 쪼끔 어느 정도 덜 생기게 하면서 어떤 피부 표면에 고런 것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랑 또 인제 스킨 부스터랑 같이 하시면은 좀 더 물광 피부나 건강한 피부가 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얘기 좀 더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 제거를 하고 또 이어서 충분한 보습을 하는 것을 내 스킨케어 루틴으로 끌어오시는 게 필요한데 보통 전 한 주 1회 정도를 권해 드리고 싶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바르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보습제, 비타민 C, 뭐 레티노이드 바르시는 경우도 있고 선크림 잘 바르시는데 그런 데일리 루틴 말고 요런 각질 제거와 보습제를 듬뿍 바르시는 딥 클렌징, 딥 너리싱 요런 스케줄도 같이 포함시키면은 좀 더 내 피부가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세포 자체도 건강해지는 게 필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운동이 얼마나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죠. 심지어 콜라겐 생성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원활한 혈액 순환을 통해서 피부 세포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의 빛, 광채 이런 것들은 적절한 각질 제거, 충분한 보습, 그리고 진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잘 탄력 있게 유지해 주는가가 여러 가지 뭐 색소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의 빛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탄력 치료 정말 도움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뭐 운동이나 식이와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 주시면 내 피부의 본연의 빛을 잘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더 받아 볼게요. 네. 몽이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울세라를 6 개월마다 400 샷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더 빨리 노화가 오고 망가질까요? 음 일단 그 초음파는 굉장히 강도가 강하죠. 이건 사실 인제 치료하는 의사의 그 어떤 주관 이런 것들 많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샷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색이고 울세라도 사실 깊이를 조금 다양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로 또 그리고 팁도 조금 깊이 들어가는 팁이 있고 얕게 작용하는 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혼용해서 쓰면은 피부의 밸런스를 망치지 않고 도움이 줄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세게 강하게 이런 시술을 요한다고 하면은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 자극이라는 게 지방을 조금 녹일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방에서 모든 어떤 줄기세포가 유래하고 그런 것들이 인제 진피나 이런 것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지방이 좀 녹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울세라를 6 개월마다 400 깊이 작용하는 팁 요런 조화와 샷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해서 일단 병원에서 인제 시술을 하실 때 그냥 뭐 프로모션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가격으로 자꾸 병원을 고르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요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요런 플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요런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초음파 시술인데 너무 남용하고 강하게 받으시면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나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받으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성 피로님이 몽이님이 좀 네네네. 세기는 보통이고 깊이를 다른 팁으로 그쵸. 세기는 보통 내가 느끼는 그 세기는 보통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아프게 느끼고 덜 아프게 느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통증으로 세기를 보통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인제 세기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쪼끔 자세하게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깊이는 보통 다른 팁으로 네 많이 하는데 요 비율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 얕은 진피, 좀 더 깊은 진피, 피하층 요렇게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팁의 그 비율이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혼용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안성피로 님이 "30대 중반이신데 울사마지가 좋다고 하니까 궁금하다. 네. 피부에 큰 고민은 없고 미리미리 피부를 노화 예방하고 싶다." 6 개월에 한 번. 그렇죠. 요새는 예전에는 정말 이 울서마지에 관심이 있으신 연령층이 40-50 대였거든요. 요새는 정말 30대 분들이 이런 프리주비네이션 조금 '내가 젊을 때 나의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시술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서마지가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것들은 내 얼굴에 뭐 피하 지방의 정도라든가 얼굴형 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요. 특히 울세라가 조금 더 강도 높은 치료니까 그런 영향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니까 고주파 치료를 6 개월 1 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은 네 콜라겐도 잘 만들어 주고 노화된 진피 요런 것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데미지를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울세라는 너무 자주 강하게 받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시술인지 그런 것들을 내 상태에 맞게 상담을 잘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울세라가 잘 맞으셨군요, 몽이 님은. 네. 울세라가 잘 맞아서 꾸준히 할 생각인데 잘 맞으시는 치료라면 네 계속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화에 도움이 될까? 아무래도 어 열을 이용해서 조금 더 덜 처지게 하는 데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네. 잘 맞는 치료라고 하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굴 수염 레이저 제모 치료 후에 당일 밤에 클레오신 티 바르셔도 되죠. 우리가 수염 제모를 할 때 많이 겪는 문제가 모낭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모낭염이 생길 수 있어서 어 크레오신 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낭염이 있을 때 바르는 항생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쪼끔 따끔거리고 자극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발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셔서 바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네 다른 분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어떤 질문들이 올라올지. 네. 봤는데요. 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네요. 쿼드세라는. 네. 매일매일이 휴일 님이 원장님은 어떤 시술 받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음 주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편이고 어 주베르, 보톡스, 리쥬란 다 혼자서 제가 제 얼굴에 할 수 있는 시술이어서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각질 제거를 단순히 인제 화장품만 제거해서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인제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필링이나 이런 것도 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조금 강도가 높은 아하 성분을 이용해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제 얼굴에 고렇게 필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파하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를 일 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씁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나 고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뭐 비타민 C, 레티노이드 요런 것들은 제 피부 컨디션에 맞게 발라주는 스킨케어 루틴 하고 있어요. 고주파나 이런 것들도 자주 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6 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것들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들은 계속해서 레이저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그럴 땐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시술하기 전에 자기 얼굴에 먼저 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통증을 주는가, 시술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레이저 시술들을 그렇게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동료들끼리 서로 해 주기도 하고요. 몽이 님이 "피부가 자꾸 예민해지고 붉어진다. 보습제와 리도맥스를 섞어 바르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이건 좋지 않으세요. 네. 피부가 자꾸 예민해지고 붉어지신다고 하시면은 내 피부를 자꾸 예민해지고 붉어지게 하는 요인을 먼저 찾으셔야 되죠. 일단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루틴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지 않으신지, 클렌징 오일, 크림 이런 것들로 1차 세안을 하고 있지 않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되시고 음 그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 봐야 되는데 다른 거 쓰고 계신 제품은 없나요? 레티노이드 연고라든가 비타민 C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어찌 됐건 보습제와 리도맥스 섞어 바르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리도맥스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이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습관처럼 되면은 스테로이드에 내 얼굴이 굉장히 적응을 해 버려서 나중에는 스테로이드로 유도되는 피부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예민하고 붉다는 것은 어떤 혈관이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사에 소인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저렇게 바르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몽이 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가 지금 자주 예민해지고 붉어지는 요인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없다고 하면은 어 안면 홍조나 이런 것들에 소인이 있을 경우에 좀 더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나는 별로 잘못하는 게 없어.' 이런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인 자체가 예민 피부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신경이나 혈관의 분포가 피부 표면에 있고 좀 더 홍조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예민해지기 쉬운데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홍이 님이 원인을 잘 못 찾으시겠다고 하면은 피부과에 꼭 방문하셔서 그런 요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찰리박 님이 "레이저 토닝하고 필링해도 되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각질 제거
필링도 조금 강한 강도의 각질 제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스케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한 날은 요런 것들 안 하셔야죠. 레이저 토닝도 일종의 피부의 자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습제를 잘 바르고 장벽을 보호하는 식의 그런 관리를 하셔야지 필링을 하고 오히려 뒤집어지실 수도 있고요. 레이저 토닝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모낭염 같은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4546 번님이 "갸름한 얼굴형을 갖고 싶다. 가장 효과 좋은 시술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 대표적으로 울세라가 있죠. 울세라를 통해서 인제 턱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음 최근에는 고주파 중에서도 써마지의 장점과 이 울세라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조금 더 아프지 않게 시술할 수 있는 고주파들도 나왔어요. 세르프라는 장비인데 고런 것도 좀 즉각적으로 얼굴이 갸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몽이 님이 계속 말씀 주시네요. 네. 어 홍조가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시너지 레이저까지 추천받으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몽이 님은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인이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피부를 예민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도 중요해서 사실 얼굴이 자꾸 붉어지기 시작하면은 피부는 좀 더 예민해지거든요. 혈관의 분포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피부의 안테나처럼 작용해서 내 피부의 반응성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클렌징부터 쪼끔 자극 없이 하시는데 아까도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깐 제 생각에는 혈관 치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랍 님이 딥 너리싱. 네. 저는 그래서 그 주일에 한 번 딥 클렌징과 딥 너리싱 고런 걸 조금 추가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딥 클렌징이 저한테는 클렌저부터 조금 알칼리가 강한 걸로 뽀득 세안을 하고 아까 제가 전문적인 필링을 하고 뭐 PHA가 들어간 토너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한 직후에 조금 더 좀 찐득찐득한 재생 크림을 바르거든요. 피카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바르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잘 맞지 않더라고요. 너무 좀 저한테 번들거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딥 클렌징 모공에 모공 청소를 하고 각질 제거를 한 날에는 이렇게 쪼끔 찐득찐득하고 꾸덕한 크림을 바르는 것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가 원래 쓰는 데일리 스킨케어의 뭐 로션 단계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오일리하고 이런 크림들을 쓰고 있어요. 소리 님이 피부가 얇아서 자극을 주는 게 겁이 나서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계신데 관리가 필요한 나이가 되셨다고. 음. 피부가 얇으면 이 얇은 피부를 오히려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지 않냐."고. 근데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레이저가 있고 오히려 피부의 진피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피부가 얇다고 하면은 인제 단순히 얇은 것만 문제인지 아니면 또 얇아서 혈관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레이저를 하실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고주파 정도의 시술은 피부가 얇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또 스킨 부스터 시술 받으면은 예민도가 조금 더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얼굴 상태 보여주시고 레이저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지 부스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철희 님은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 남자분이신데 남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시술 어떤 건지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해요.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나 염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요. 제모도 많이 하세요. 제모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인제 남자분들 제모 그러니까 그 면도하시면서 모낭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모를 하게 되면은 모낭염 빈도도 많이 줄어들고 훨씬 더 깔끔하고 얼굴 색이나 톤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제모 시술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피부 상태에 어떤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해소하시는 방안, 여드름, 여드름 흉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보시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 피부톤만 조금 맑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레이저 토닝 요런 거 하실 수도 있고요. 제모 시술도 추천드리고 싶고 '톤만 조금 밝아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파하 성분 말씀드렸잖아요. 파하를 이용해서 얼굴색이 조금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런 필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모가 그렇게 아프다던데 많이 음 글쎄요. 제 환자분들 잘 참으셔서 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네 김철희 님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커 님이 "아크릴프를 잘 사용하다가 적응이 된 것 같아서 양을 늘리다 보니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아크리프는 아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크리프 굉장히 좋은 레티노이드인데 이게 각질 탈락에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피부 컨디션 자체가 제가 아까 날씨나 내 몸의 상황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건조하거나 이럴 때 잘못 쓰면은 정말 얼굴에 각질이 많이 생겨서 네. 저는 쪼끔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여름에 뭐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 쪼끔 인제 블랙헤드가 많이 보인다 이럴 때는 루틴하게 쓰다가 이런 계절에는 쪼금 사용을 조금 줄이고 보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자꾸 늘리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은 고 상태에서 유지하셔도 됩니다. 너무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그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빨라져 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게 결국은 자극 증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네 그쵸. 그런 게 생기시면은 좀 더 이 바르는 횟수나 양을 줄이고 보습을 조금 하시다가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고 나서 다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커 님이 백탁 때문에 유기자차 그러니까 무기자차에 백탁이 싫으셔서 유기자차를 쓰시는데 얼굴이 땡기고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선크림 바른 얼굴에 틈틈이 로션을 바르고 덧바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제 선크림에 들어있는 많은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인제 무기자차, 유기자차 성분이 딱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외선 차단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피부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습제 이런 것들을 발랐을 때 잘 흡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땡기고 건조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은 맨 처음에 내가 세안을 하고 바르는 1차 보습제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고 보습제 단계에서 조금 더 나한테 질감이 조금 더 쫀득하고 요런 걸 한번 바꿔서 발라 보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당기고 건조한 것에 선크림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기자차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무기자차의 성분이 아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제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조금 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매트하게 발릴 수 있는 질감의 선크림에 그런 게 많아서 성분이나 고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사이에는 요런 게 조금 혼용돼 있는 게 많아요. 나는 유기자차를 쓰고 있는데 그런 무기 그러니까는 그 오거닉하게 자외선 차단시킬 수 있는 아 자외선 차단시킬 수 있는 성분 자체가 조금 달리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런 것들 보시고 첫 번째로 쓰시는 초벌 보습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홍당무로 변했다고. 맞아요. 아크리프 쓰다가 네 저도 인제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꽤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편인데 그 예측이 안 되죠. 그만큼 피부는 굉장히 외부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만큼 아크리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네, 각질을 제거해 주는 성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쓰면 정말 좋은 템이에요. 네. 조커님 너무 무리해서 쓰지 마시고요. 횟수만 잘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피부의 빛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차 강조를 드리자면 적절하게 각질을 잘 제거하고 충분하게 보습해 주시고 진피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치료 틈틈이 해 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내 피부에 본연의 빛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